햇살의 책장. 여러분은 걷는 걸 좋아하시나요? 걷기 딱 좋은 계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걷기, 제대로 걸어야 운동이다입니다. 책의 저자는 총 3분인데요. 가정의학과 클리닉 교수 장드루엥, 운동학자이자 운동치료사인 드니 페드노 교수, 운동학자이자 자세교정치료사인 로베르토 푸아리에 교수입니다. 걷기의 효능, 해부학, 각종 질환, 보행법, 장비와 준비 방법, 다양한 상황에서의 걷기 프로그램, 낙상, 호흡에 대한 내용까지 정말 세세하게 담긴, 말하자면 걷기에 관한 종합 백과사전 같은 느낌의 책입니다. 한 번에 다 읽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나가서 걷고 싶은 마음이 들게 걷기의 효능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둘러 뛰어봤자 소용없다. 제때 출발해야 한다. 라퐁텐. 여러분은 위 인용문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가? 바로 그 유명한 라퐁텐의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서 왔다. 토끼는 빠른 달리기 실력만 믿고 자신보다 느린 거북이를 무시하다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다. 꾸준한 실천과 불타오르는 열정의 대결에서 걷기가 승리한 셈이다. 주도 면밀하게 꾸준히 실행하는 이의 힘을 보여준 토끼와 거북이 우화는 오늘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 양 모든 힘을 마라톤에 쏟아부으려는 사람들이 보이는 지나친 열성과 대조된다.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장거리를 뛸 수 없고 현대인에게 달리기가 반드시 가장 적합한 운동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실제로 많은 현대인이 비활동적이고 과체중이며 체력도 좋지 않다. 그러므로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몸이 달리기가 주는 자극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실망감에 빠진다. 또한 불쾌감, 강한 통증, 만성적인 반복 사용 긴장성 손상 증후군과 그 외 부차적인 문제, 예를 들어 염증이 나타나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일상 속 불편감을 겪을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물론 달리기 자체가 나쁜 운동이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여러 원인이 결합할 수 있고 앞에서 언급한 병의 이환율 때문에 현대 성인 남성과 여성에게 여러 건강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신체 활동과 그에 맞는 준비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독일 카를스루 대학 체육학 연구원장인 클라우스 베스 교수는 달리기와 걷기를 비교해 각 운동이 지닌 위험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베스 교수의 연구는 대개의 경우 달릴 때 자신이 가진 체력보다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므로 오히려 달리기가 건강과 운동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조깅의 경우 발을 떼고 다시 땅을 디딜 때 몸무게의 3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지만 빨리 걷기는 관절이 무게를 흡수하기 때문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충격을 덜 받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달리기와는 달리 걸을 때는 발을 들어 올리고 멈춰 있는 순간이 없다. 발이 항상 땅을 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걸을 때는 힘줄, 인대 및 뼈와 같은 여러 신체 조직이 받는 역학적 스트레스가 매우 적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관절증이나 염증 및 관절 관련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줄어든다. 한편 몇 년 전부터 정형외과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이 달리기 후 발목, 무릎 및 골반 관절 손상을 입는 경우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관찰했다.
이 현상은 최근 달리기 열풍이 불었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베스 교수의 연구는 장거리 달리기가 미치는 다른 영향도 밝혀냈다. 부교감 신경 시스템 쇠약 및 동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다시 설명하자면 장거리 운동에 필요한 연습량대로 과도하게 훈련을 하다 보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때 증상은 미세한 진행성 신호를 보내는데 불면증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 성적 욕구 감소, 휴식 동안에도 빠른 심장박동수 등으로 나타난다. 이제 달리기가 모든 일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증상을 느꼈다면 운동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호르몬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규칙적인 활동이 만족감, 식욕 조절, 감정 및 몸무게, 수면에까지 확연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왔다. 요즘은 공복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분비와 수면 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점점 더 확신하는 추세다. 여러 연구가 아침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날 밤 잠에 더 쉽게 든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면 부족과 몸무게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활 습관 중 하나로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걷기가 매우 흥미로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걷기도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심장에 좋은 운동이다. 만약 건강을 지키고 몸무게와 당뇨병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심혈관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신체 건강에 좋은 효능. 걷기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은 운동이다. 왜냐하면 골절 위험을 반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규칙적인 걷기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주에 10km 정도, 즉 하루에 1km 조금 넘는 거리를 걸으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걷기는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니므로 지방 연소에 효과가 없을 거라 의심한다면 이는 강도가 줄어들수록 신체가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태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 몸이 휴식하는 동안에는 축적된 지방을 사용하는 반면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는 탄수화물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걷기도 달리기 못지않게 살 빼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은 왜 과식 후 걷기를 권장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걸으면서 내장이 움직이고 내장 속 음식을 섞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골반이 흔들리면서 주는 작은 충격이 내장의 움직임과 연동을 촉진한다. 걷기와 복부에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탈출증과 탈장이 일어날 위험이 적다는 점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복부의 움직임과 골반 근육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제 심장 및 혈관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시속 3km의 속도로 규칙적으로 걸으면 고혈압, 심장 발작 및 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실제로 매일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뇌졸중 발생률은 3분의 1가량 줄일 수 있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빨리 걸으면 걸을수록
예방 효과가 더 커진다는 사실이다. 걷기는 신진대사 촉진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강도 높은 걷기는 우리 몸이 인슐린과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걷기가 당뇨병 발병과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식사 후 10분 동안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권한다. 또한 규칙적으로 걸으면 일부 암의 발병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꾸준히 걷거나 운동하는 사람은 유방암과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적다. 그러므로 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걷기는 체력 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다. 일반적인 강도로 20분 정도 걸으면 체력이 회복되고 이를 12시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야외에서 걸으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뇌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 매우 좋다.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주일에 2시간을 걸으면 기억과 계획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걷기에는 활력을 되찾고 안정을 취하게 하는 효능이 있으며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고 호흡과 관련된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 더욱이 천식 환자에게는 호흡 장애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달리기보다는 걷기를 추천한다. 우리는 이미 다른 쳐서 당신을 치료하는 운동에서 만성 통증의 치료를 포함한 우리 몸에 좋은 걷기의 효능을 다룬 적이 있다. 우리의 결론은 명백하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기 위한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걷기라는 것이다. 정신 건강에 좋은 효능. 베스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걷기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켈트 격언에 모든 걷기는 영적인 걷기다 라는 말이 있다. 베스 교수는 걷기가 정서장애 및 집중력 결핍에 많은 효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걷기에는 체중 감량 외에도 산소 흡수를 활성화함으로써 세포 재생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 게다가 규칙적인 걷기는 주의력과 집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진대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창작을 돕는 호르몬으로 알려진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걷기는 감정 및 집중력, 일반적인 행복감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걷기를 우울증 치료약으로 여기는 추세다. 일부 연구 자료는 30분 걷기가 우울증 증상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연 또는 숲속에서 90분을 걸으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도시인들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남을 지적했다. 걷기는 도시인들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프랑신 테리앙은 저서 당신의 뇌를 다시 만들어라에서 신체 활동이 뇌 기능에 미치는 여러 효능을 주장했다. 운동학 학사, 일반 건강학 석사 및 임상의학 박사 취득 후 신경 리프로그래밍과 뉴로 피드백을 전공한 저자는 빠른 속도로 40분 동안 걸으면 세로토닌 및 엔도르핀과 같은 호르몬 생성이 촉진되어 불안 장애를 극복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건강을 위해 매일 몇 분 걷기와 같이
간단하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실행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이 하루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에 에너지와 열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듯 걷기는 생리적 효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효능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신체 기관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힘을 북돋고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이미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 운동을 멈출 확률은 낮다. 그러나 많은 비활동적인 사람에게 걷기는 건강과 관련된 장점이 많은 운동이며 무엇보다도 길게 보았을 때 달리기보다 더 안전한 운동이다. 걷기는 강도를 조절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이거나 뇌졸중 및 뇌진탕 등 사고 발생 후 후유증을 앓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할 사람에게 추천한다. 과체중으로 오랫동안 운동 부족 상태로 지내온 사람이나 반복되는 진통을 동반한 만성 통증을 겪어온 사람에게는 빨리 걷기가 좋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 겨울 내 실내에서 웅크리고 있던 몸을 깨워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저도 오늘은 밖에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며 걷기 운동 하고 오겠습니다. 그냥 걷기 심심하실 때는 햇살의 책장과 함께 해주세요.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